안녕하세요. 곧 설 연휴네요. 오랜만에 가족들 보러 한국 들어오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번 고국 방문이요. 단순히 그냥 명절 쇠는 걸 넘어서 뭐랄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아주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오늘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분들의 한국 복수국적 취득. 근데 이게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서류는 뭘 챙겨야 하나,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리나,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바로 태산 VIS 행정사 사무소라는 전문기관의 안내 자료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 복잡한 과정의 맥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전문 업체의 안내서를 일종의 공략집처럼 삼아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 뭔지 역으로 추적해 보는 거군요. 재밌네요. 그렇죠.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공략집 첫 페이지부터 바로 펼쳐보죠. 제가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모든 준비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시작된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강조되는 건가요? 그게 사실상 모든 것의 시작이자 어찌 보면 가장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기회비용 때문이죠. 기회비용이요? 네. 모처럼 정말 귀한 시간 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서류 하나 빠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상황.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왔는데 서류 하나를 안 가져왔다 그럼 다시 받으려면 뭐 며칠은 그냥 가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안내서에서는 입국 전에 온라인으로 개별 맞춤 상담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서류 하나 때문에 전체 일정이 어그러지는 그런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주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단계네요. 그럼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 자료에 딱 세 가지가 명시돼 있던데요. 네,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하지만 유효기간이 넉넉한 본인의 외국 여권이고요. 둘째는 외국 시민권 증서, 원본입니다. 원본. 원본. 사본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안내소에도 사본 절대 불가라고 아주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그 사람의 국적을 증명하는 유일한 법적 문서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복잡해 보였어요. 이름이 바뀐 경우에 필요한 성명 변경 증명 서류요. 뭐 결혼해서 성이 바뀌었거나 개명을 했거나 이런 경우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전문가의 사전 상담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라면 주 법원에서 발행한 네임 체인지 코트 오더 같은 공식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게 나라마다 또 주마다 양식이나 절차가 다 다르거든요. 아하, 그렇겠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옛날 호적에 있는 내 이름이랑 지금 외국 여권 이름이 왜 다른지 그 연결고리를 서류로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출입국 사무소에서 계속 보완 서류를 요구하게 되고 그럼 절차가 한없이 길어지는 거죠. 와, 결국 이 간단해 보이는 서류 세 가지를 입국 전에 완벽하게 세팅하는 것만으로도 뭐랄까 전체 과정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네요. 그렇죠. 이때 전문가의 역할은 단순히 이거 가져오세요가 아니라 신청인의 수십 년 인생 이야기를 듣고 그에 맞는 정확한 서류 조합을 찾아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게 바로 전문성인 거고요. 자, 좋습니다. 서류 준비는 완벽하게 끝냈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나올 차례죠. 신청하고 허가 나올 때까지 거의 1년 가까이 한국에 계속 있어야 하나요? 그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죠. 이 안내서의 답은 아주 명쾌하게 아니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이 전체 전략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시간 계획표를 뜯어보면 이 서비스가 얼마나 영리하게 설계되었는지 딱 보입니다. 핵심은 체류 기간을 2번으로 분리했다는 거예요. 분리된 체류기관이요? 그게 어떤 개념이죠? 먼저 1단계, 접수 완료 단계입니다. 최초 입국해서 약 2개월 정도 한국에 머무시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국적상실 신고, 거석증 발급, 그리고 국적회복 신청서 접수까지 필요한 모든 서류 작업을 끝냅니다. 아주 압축적으로요. 일단 필요한 서류는 다 내고 신청 자체를 마무리한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2단계, 심사 대기 단계입니다. 국적회복 심사에 보통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이 안내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와, 정말요? 네.
일단 접수만 완료되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원래 하시던 대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해외에 있어도 심사는 그대로 진행되거든요. 와, 이건 정말 획기적인데요. 1년 가까이 한국에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엄청난데 그 긴 대기 시간을 내 집에서 보낼 수 있다니. 그럼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나서 법무부에서 허가한다는 통보가 오면요. 그때 다시 한국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3단계, 마무리 단계죠. 이때도 한 2개월 정도 머무시면서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하고 주민등록하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여권까지 발급받으면서 모든 절차를 끝내는 겁니다. 아, 정리가 딱 되네요. 그러니까 실제 한국 체류는 접수를 위한 2개월, 그리고 마무리를 위한 2개월, 총 4개월 정도면 충분하고 그것도 중간에 긴 휴식기를 두고 나눠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전략이죠. 재외동포분들의 현실적인 상황, 즉 해외 생활을 갑자기 중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확히 파고든 맞춤형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한국에 머무는 2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 법무부 출구국 외국인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곳을 가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솔직히 수십 년 만에 고국에 오신 어르신들께 이런 관공서는 굉장히 낯설고 불편한 공간일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이 안내서가 제시하는 또 다른 핵심 전략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행정사 직접 동행 서비스입니다. 동행 서비스요? 아, 단순히 서류를 대신 써주는 걸 넘어서 말 그대로 전문가가 약속 장소에 같이 나가준다는 건가? 정확합니다. 출입국 사무소 갈 때, 거소증 처지로 갈 때, 주민센터 갈 때, 모든 관공서 방문 일정에 담당 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옆에 함께하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엄청나겠는데요? 마치 병원 갈 때 의사인 가족이 같이 가주는 것처럼요. 비유가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감, 그 이상의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굳이 옆에까지 있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 서비스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죠. 한국 행정 절차라는 게 변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 공무원이 성명 변경 서류의 특정 문구를 보고 이 서류만으로는 두 분이 동일인이라고 100% 확신하기가 좀 어렵네요. 다른 증빙 자료 없으십니까요? 이렇게 돌발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신청인 입장에서는 엄청 당황스럽죠. 시키는 대로 다 가져왔는데 왜 안 되지 하면서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옆에 수많은 케이스를 다뤄본 전문 행정사가 있다면요. 담당관님, 이 서류는 미국 오우주 법원의 공식 문서로서 5호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설득할 수 있는 거죠. 아, 예측 불가능한 별수에 대한 실시간 대응 능력을 사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간과 감정 소모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인 셈입니다. 이게 바로 단순 대행과 전문적인 밀착 수행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고요.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힘든 과정을 모두 거쳐서 드디어 대한민국 복수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료를 보니까 그냥 여권 하나 더 생기는 것 이상의 실질적인 혜택들이 많던데요. 네, 이 부분이 바로 이 모든 노력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역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입니다. 아, 그거 정말 중요하죠. 그럼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고 건강보험이 되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무엇보다 큰 혜택일 겁니다. 모부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덜 수 있겠네요. 그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께는 작지만 아주 유용한 혜택이죠.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교통비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고국에서의 안정적인 노후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되어주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한국에서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아주 현실적인 혜택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요. 이건 단순히 혜택을 받는 걸 넘어서 나의 법적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나의 뿌리,
내 출생국과의 연결을 법적으로 다시 단단하게 잇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태산비사 행정사 사무소의 안내서를 통해 복수국적 취득 과정을 깊이 있게 분석해 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성공의 핵심 전략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한국에 오기 전 완벽한 서류 준비로 모든 리스크를 차단한다. 둘째, 전체 기간을 접수와 마무리로 나누고 긴 심사 기간은 해외에서 보내는 분리 체류 전략으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낯설고 복잡한 관공서 절차는 전문가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며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완벽하게 대응한다. 이 3가지가 핵심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안내서는요. 입국 전 상담부터 모든 절차 동행, 그리고 나중에 혜택 챙기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의 아직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고국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시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태산미사 행정사 사무소에 직접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전화나 이메일은 물론이고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태산비사 이걸로 검색해서 간편하게 문의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 설에 그리운 가족들과의 만남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수십 년의 이민 생활 끝에 다시 내 나라의 국적을 회복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의료보험이나 연금 같은 혜택을 넘어 나의 정체성과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성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이번 고국 방문의 가장 큰 선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